안녕하세요. 푸른밭 상추도시, 저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밤 9시 13분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미래로 보내는 편지 정도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순간보다는 대부분이 아니구나, 전부 다 미래에 듣고 계시겠죠?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뻐근하더라고요. 요즘에 좀 베개가 좀 안 맞는지 뭐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일어나면은 목이 너무 뻐근할 때가 많아요. 약간 담 온 것처럼. 오늘도 일어났는데 목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반차를 쓰고 쉴까 하다가, 제가 휴가가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말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요즘에 좀 회사 일이 많이 바빠가지고 다음 주 정도까지 다른 팀에 좀 넘겨줘야 될 업무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그 전에 도대체 강가장 채널에 일주일에 2개씩 영상을 어떻게 업로드 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강가장 채널을 이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 편집은 상추씨 채널에 올리는 영상들 보통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촬영부터 편집까지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일주일 합치면은 한 3시간에서 5시간 사이 정도만 편집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강가장 채널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적게는 한 20시간, 많게는 40시간, 50시간까지도 편집을 할 때가 있었어요. 주말 내내 하기도 하고, 아니면 평일 밤 내내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업로드를 안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 거는 맞는데, 뭐랄까 좀 체감상 그렇게 많아진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전에는 어떻게 업로드를 했던 걸까?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했던 걸까? 그런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제가 강가장 채널에 올렸던 게 그렇게 엄청난 기획을 요한다거나 정말 획기적인 컨텐츠를 했다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긴 했었는데, 나름 참 꾸준히 했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는 복귀를 할 테지만 하고 나서 과연 이전만큼 자주자주 업로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근데 어쩌면 그냥 지금 상추씨 채널에 영상 올리는 것처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추씨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냥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강가장 채널에서 계속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기는 한데, 기존의 강가장 채널에 올리던 영상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상추씨 채널에다가만 이제 올리고 있기는 한데, 나중에 이제 복귀는 하고 싶은데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그때까지도 허리가 계속 아프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상추씨 채널에 올리듯이 그냥 최소한의 편집만 가지고 영상을 올려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상추씨 채널하고 강가장 채널이랑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른 점이 어쨌든 강가장 채널에는 좀 편집된 영상들, 그러니까 편집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들이는 영상들이 이제 주로 올라갔었다 보니까, 약간 편집의 시간을 적게 들인 영상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상추씨 채널 같은 경우는 약간 제 일기장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일기장 플러스 약간의 연습장 아니면 낙서장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되게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데, 강가장 채널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2년 넘게 조금씩 그림을 그려서 약간 완성을 해 나가고 있는 중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이제 오랫동안 공들여서 그려가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그림을 이제 그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추씨 채널이 소중하지 않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둘 다 소중하기는 한데 약간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상추씨 채널과 강가장 채널은. 오늘도
제 머릿속에 든 것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겠네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제대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오늘은 그리고 또 퇴근하고 네, 마트를 들렸다가 왔는데 족발을 먹었습니다. 원래는 고기를 조금 살까 해서 갔다가 저희 이제 회사 근처에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 마트 있잖아요. 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그 13,900원짜리 족발을 팔아요. 그 족발 무랑 뭐 그 겨자 소스랑 족발 조금이랑 뭐 이렇게 들어있어요. 쌈장이랑. 그래서 한 둘이서 적당히 그냥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정도 양 그렇게 된 족발을 파는데 혹시 집 근처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으신 분들은 네, 나름 괜찮으니까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족발을 시키면 뭐 못해도 3만원에서 한 4만원 정도 드는데 사실 혼자 있을 때 그거 시켜서 시키기도 좀 애매하고 족발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밑반찬 같은 게 좀 많이 오잖아요. 뭐 콩나물국이 오기도 하고 이것저것 그릇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치우기도 좀 귀찮고 번거롭고 그런 게 있는데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파는 그 족발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번거롭습니다. 뭔가 구성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지는 않아서 양도 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남겨서 또 식어서 맛없어지는 그런 좀 불상사를 줄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거를 혼자서 한 자리에서 다 먹지는 못하는데 한 2끼 정도에 나눠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오늘 사와서 저녁 때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반 이상 먹은 것 같아요. 한 3분의 2 정도 먹은 것 같고 사실 예전에 한참 절약하고 이럴 때는 그런 거 하나 사 먹는 것도 조금 좀 부담스럽고 좀 돈 아끼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그냥 적당히 쓰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봤자 뭐 대부분 식비여서 사실 뭐 엄청난 돈을 쓰고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적당히 그냥 먹는 거는 적당히 잘 사 먹고 챙겨 먹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먹고 났더니 배도 좀 부르고 졸리고 입이 좀 텁텁해서 콜라가 엄청 땡겼는데 다행히 콜라는 안 먹고 네, 탄산수에 자몽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걸 타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카메라로 보니까 비주얼이 썩 좋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나름 괜찮아요. 뭔가 콜라 대용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콜라가 주는 기쁨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기쁨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먹고 버티는 것보다는 조금 그 탄산에 대한 욕구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가끔씩 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컨텐츠를 발견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미드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질리고 넷플릭스라는 그 자체에 좀 약간 질린 상태였는데 최근에 좀 재미있는 컨텐츠를 발견해서 오늘은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마우스로 그리긴 할 건데 마우스로라도 조금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좀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처음 소개를 해드릴 거는 러시아 드라마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뭐 외국 드라마 하면은 뭐 미드나 영드나 뭐 일본 드라마 정도 뭐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넷플릭스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드라마들을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전염병이 이제 일어나요. 전염병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에 이제 전염병들이 쫙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건데 굉장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걸리면 한 3일에서 4일 정도 안에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죽고 걸리게 되면은 이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으면 눈이 이렇게 뭐랄까 하얘집니다. 눈동자가 약간 백내장 걸린 것처럼 하얘지고 그리고 눈에 이렇게 핏줄 같은 게 막 생겨요. 얼핏 비주얼 자체는 약간 좀비 같아서 저는 처음에 좀비 드라마인가 했었었는데 이렇게 되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기침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려요. 그림이 좀 무섭네요. 그림이 좀 혐오스러우니까 네, 이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그런 식입니다. 이게 포토샵이 아니라 그림판이어서 조금 지우는 게 번거롭네요. 네, 어쨌든 그런 식이고 주인공이 이제 있어요. 주인공은 제가 뭐 캐리커처를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충 이제 러시아 아저씨입니다. 아저씨고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인데 이 남자는 이제 이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요. 아내가 있고 이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이 남자가 낳은 거는 아니고 네, 이 여자가 아마 전 남편이랑 사이에서 나온 이제 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극중 나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0살 미만인 것 같아요. 뭔가 성인은 아닌 것 같고 한 17세에서 18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정확한 기억은 아니어서 조금 어린데 뭐랄까 약간 뭐라고 하죠? 약간의 그런 살짝 장애가 있어요. 그 안에서 무슨 뭐라고 하던데 약간 자폐 비슷한 약간 어눌하고 살짝 그런데 굉장히 기억력이 좋고 막 극중에서 표현하기로는 뭐 굉장히 어릴 때 뭐 4살 때 읽었던 책까지도 다 기억을 한다고 하던가 뭐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만 있으면 이제 뭐 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자한테 다른 가족이 또 있어요. 좀비가 아니지. 이 전염병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한 이후에 원래는 이 여자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모스코바면 모스코바 외곽에서 이제 남자랑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전염병 사태가 일어난 거를 알고 남자가 이제 모스코바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전 부인과 이 남자의 아들. 이 아들은 이제 이렇게 둘이서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 남자의 이제 핏줄인 거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남자가 현 부인과 그리고 이혼했던 전 부인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게 그 남자고 여기가 현 부인과 아들 여기가 이제 전 부인과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또 한 명 추가되는 사람이 이제 이 남자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좀 더 나이가 먹었죠. 많이 이제 할아버지고 이 사람은 거의. 근데 극중에서 나올 때 초반에 보니까 둘이서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뭔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살았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뭔가 약간 일이 있어서 이 남자가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좀 싫어하는 것처럼 나오고 이렇게가 이제 한 그룹이고 이 남자랑 그 현 부인이랑 같이 사는 곳에 가까운 곳에 사는 옆집에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좀 이제 러시아 뚱보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리고 이 남자는 이제 어떤 여자랑 사는데 이 남자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이 어려 보여요. 뭔가 그냥 연하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많이 어려 보입니다. 아마 대충 느낄 때는 뭐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임신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 남자한테 딸이 또 한 명 있어요. 딸이 이제 처음에 극중에서 알코올 치료 약간 보서 뭐 그런 곳에서 이제 이 남자가 이 딸을 데리고 오면서 시작을 하는데 아마 미성년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 딸은 알코올 중독자고 그래서 이 딸이 이 여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 결혼을 한 사이가 아니고 이 남자가 아내와 이제 이별한 이후에 이 여자를 만난 걸로 보여요. 이 뚱보 러시아 아저씨는 돈이 많아요. 부자고 약간 좀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거나 그냥 돈이 많아서 그런지 눈치를 좀 안 보는 사람인데 심성이 그렇게 악한 걸로 보이진 않는데 간간이 조금 재수없는 왜 저러나 싶은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한 그룹 이렇게 두 그룹 이렇게 차에 나눠가지고 어디론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디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알고 있던 어떤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그 호수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는데 이 섬에 이제 배가 하나가 정박이 돼 있고 이 배를 기준으로 약간 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꽤 오랫동안 지냈나봐요. 약간 별장처럼 지낸 걸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로 가자. 그때가 지금 이 모스코바 러시아고 극중 상황이 이제 겨울이에요. 여기에 가면은 이제 강에서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고 주변으로는 다 숲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좀 안전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걸로 나와요. 주인공이 살던 집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다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게 됩니다.
재미 포인트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주인공 남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전 부인과 현 부인이 있겠죠. 이쪽이 전 부인이라고 할게요. 전 부인, 이쪽이 현 부인. 예. 아마 이제 스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도 뭔가 이 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바람을 핀 거인지 정확하게는 저는 알지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어쨌든 예, 둘이서 지금 이제 사랑을 하고 있는 사이여서 이 여자를 뭐 당연하겠지만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둘이서 계속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이 여자 둘에게 이제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 일단 춥고 전염병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이제 두 여자가 본인들의 이제 자녀를 케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런 것들이 또 좀 재미 요소고, 그리고 아까 여기 있던 그 뚱보 러시아 아저씨가 성격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짜증나는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좀 짜증나는 짓을 할지, 그런 것도 약간 재미 포인트고, 그리고 이 남자의 그 알코올 중독 걸린 그 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딸이랑 현 부인의 아들이랑 나이가 또래예요. 그래서 둘이서의 또 묘한 무언가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조금 재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또 포인트는, 대부분의 뭐 좀비 영화나 전염병 영화 그런 거에 많이 나오는 설정들인데, 어떤 집단이 무력으로 이 세상을 약간 자기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집단이 있어요. 극 중에서 약간 원래 군인들이었다가 무장 이런 테러 단체로 돌변을 한 약간 그런 컨셉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집단이 기본적으로 총들이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총이 있으니까 힘이 세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무력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그냥 전염병이랑 추운 것만 있으면은 사실 조금 재미가 떨어질 수 있는데, 도망 다니는 내내 이제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재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우스로 대충 그리면서 설명을 해서 재미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어쨌든 이게 아마 시즌 1이 8화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8화였는데, 저는 간만에 정주행을 끝낸 시즌 1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모든 에피소드를 끝까지 다 보게 됐던, 굉장히 또 오랜만에 그런 끝까지 보는 드라마가 생겨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가 이제 러시아 언어인데, 이제 사실 저희가 영어나 뭐 이런 것들은 익숙한데, 다른 나라 언어들, 뭐 러시아나 스페인어나 이런 건 조금 안 익숙할 수도 있는데,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지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 언어로 연기를 하는 것도 꽤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비 드라마, 아니면 전염병 같은 거 나오는 드라마, 약간 쫓기는 뭐 그런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혼자 떠들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어쨌든 오늘도 그러면은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며칠 뒤에 제 일상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꿀잠 주무세요. 네, 들어가세요.